그 엘리자베스 1세가 평생 결혼하지 않으신 독신으로 산 여왕이라는 게 좀 기억에 많이 맞아요. 남는 것 그것도 같아요. 엄청 유명해요. 혜성 씨가 그 처녀 여왕이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엘리자베스가 처녀 여왕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메타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뭐요? 게 있어요? 자기가 처녀라는 신호가 있다고요? 일단 되게 생각보다 간단한데? 결혼 반지? 맞아요. 아, 네? 결혼 반지? 맞아요. 아. 네, 일단 반지가 결혼 없는 반지가 거? 없고요. 결혼 반지는 안 또 이제 여왕이니까 되게 보석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 보석 중에 되게 눈에 띄는 보석 있지 않으세요? 목걸이. 진주? 목걸이인데 바로 진주죠. 진주는 옛날부터 되게 처녀의 순결함, 정결함 그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어서 엘리자베스는 사실 초상화를 되게 많이 그렸고 초상화가 또 많이 남겨진 왕으로 유명한데요. 엘리자베스 초상화에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보석이 바로 저 진주입니다. 아, 옷에도 온통 진주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아, 또 해군. 홍대. 함대가 보이시죠? 네. 네. 바로 저 함대가 이제 엘리자베스의 치적 중 가장 정말 칭송을 받는 스페인의 아르마다 모적 함대를 격파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장면이 저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참, 섬나라가 저렇게 다른 나라를 제패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지. 그런데 이 영국의 어떻게 보면 성공 스토리 뒤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의 파격적인 인재 등용. 바로 해적입니다. 해적? 해적입니다. 저 해적을 등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해적이라는 게 기준이 어디까지 이 섬나라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섬나라에 해적이 많아요. 배를 많이 타고 나가는 그런 나라잖아요. 해적이 발달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는 그런 해적들을 뭐 소탕하거나 적으로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사업의 파트너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인사 정책을 엘리자베스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로 뻗어나갈 생각에 해적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아까 처녀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또 많이 불리는 게 바로 해적 여왕, 해적 여왕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럼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왜 이런 정책을 취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해적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영국 섬 자체가 이제 여러 나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특히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는 북쪽엔 스코틀랜드 그리고 남쪽에는 웨일스와 잉글랜드가 있었는데 두 나라는 통합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엘리자베스는 잉글랜드의 여왕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통합되고 또 우리는 엘리자베스를 영국의 여왕으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명칭은 영국으로 통일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국이란 나라 하면 현존하는 엘리자베스 2세의 존재가 너무 커서 여왕이 다스리는 게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엘리자베스 1세가 다스리던 시절에는 그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몸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난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여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먼저 엘리자베스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장소 중 한 곳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가 바로 런던에 혹시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 들려볼 수 있는 유명한 관광지 런던탑입니다. 완전 다. 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죠. 이름은 되게 단조롭네요. 네, 타워 오브 런던. 근데 이게 한동안은 또 왕궁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많은 시간 동안 이게 아주 유명한 감옥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감옥이에요? 네. 엘리자베스도 여기서 몇 달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삭막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니까 감옥처럼 또 보이죠. 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말을 한 그 때가 바로 여기서 보냈던 시기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감옥살이를 한 거야?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바로 헨리 8세죠. 헨리
8세 첫 번째 아내는 스페인의 공주 아라곤의 캐서린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결혼은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그 아라곤의 캐서린은 자기의 본부인이 아니라 형이었던 아서의 부인이었어요. 즉 형수님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왕세자였던 형 아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헨리 7세가 스페인과의 동맹을 깨트리기가 싫어서 이 캐서린을 헨리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황한테 특별 허가를 받아서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캐서린이 나는 아서와 결혼을 했지만 첫날 밤은 치르지 않았다라는 증언을 해서 사실 이건 상당히 밝히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해서 둘 사이에는 딸 메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헨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 계승을 할 수 있는 왕자는 태어나지가 않았던 거죠. 네. 이때쯤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여왕의 시녀였던 앤 불린이었고요. 그리고 앤 불린과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은 쉽지가 않았겠죠. 자, 부인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헨리 8세는 캐서린 왕비와 이혼하고 시녀였던 앤 불린과 결혼을 하기 위해 이것까지 했다. 왕비와 이혼하고 시녀랑 결혼을 해? 정답. 네. 캐서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설득. 솔직하게. 그래서 막 좋은 막 보물도 좀 주고.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쵸, 사랑의 죄는 아니잖아. 하면서 눈치는 봐야겠고. 네. 눈치는 봐야겠고. 헤어져 줘. 아, 그게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오답. 아, 정답. 법을 바꿔서 캐서린도 왕비고 엠블린도 새로운 왕비가 될 수 있게 약간 일부 다처제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동양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영국이어서 오답. 정답. 예. 거기 캐서린이랑 이혼하려면 거기 교황한테 거기 허락 받아야 되는데 네. 허락 못 받으니까 네. 아예 그냥 캐톨릭 교회 버리고 이제 국교 만들어서 네. 자기 법 만들 수 있게. 새로? 네. 네, 역사 시간에 배우셨나요? 정답. 오. 네,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예 나라의 종교를 바꿔버렸다. 참 대단하죠? 당시 영국은 뭐 다른 나라처럼 가톨릭이 국교였는데 가톨릭은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교리상 이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택한 방법이 아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된 영국 교회를 만들고 자기가 그 교회의 수장이 된 거죠. 그럼 교황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영국 어떻게 교회에서는 보면. 자기가 사실상의 헤드 오브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아예 영국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근데 또- 열정이네요. 또 좋은 거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그 교회 위에 있는 사람 되면 교회 엄청 부자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자인 그 돈이랑 뭐 금 다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헨리 8세가 경제적으로도. 종교 개혁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그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그 교회 재산을 이렇게 자기가 갖고 또 국고로 환수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죠. 와. 헨리 8세와 앤 볼린은 이렇게 힘들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헨리 8세는 앤 볼린이 임신을 하자 당연히 후계자가 될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Just one more. Just one more. And push. One more. Come on, Anne. It's done, Your Majesty. A beautiful, healthy girl. 그 후에도 사실 앤 볼린이 여러 번 임신을 했고 또 사산도 합니다. 그런데 끝내 아들을 얻는 데는 실패하게 되죠. 자, 그렇게 바라는 아들을 얻지 못한 헨리 8세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헨리 8세는 어떤 일을 하게 됐을까요? 여기선 죽였을 것 같은데?
맞아요. 죽였어요. 맞죠? 네. 맞아요. 아들 못 낳는 것 자체가 제목이 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뭐 근친상간을 했다, 뭐 여러 간통을 가지를 했다,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처형장으로 끌려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사실 거기 암블리는 약간 마녀였다고 그래서 마법 써서 결혼하게 됐다. 그래서 말도 안 돼. 그래서 마법 썼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결혼 아니었다. 라고 우긴 거죠. 네. 그래서 앤 불린이 처형되고 고작 11일이 지난 뒤 헨리는 제인 시모라는 여인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니 11일 만에? 와. 그리고 이 세 번째 결혼에서 그렇게 원하던 아들 에드워드를 낳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준 제인 시모가 에드워드를 낳고 보름도 안 걸려서 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뭐야? 왜 이렇게 죽어? 그래서 헨리 8세는 이후 3번이나 결혼을 더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인은 독일의 어떤 조그만 나라의 공주였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고요. 5번째 왕비는 아주 어린 여성이었는데 결혼 전에 바람 핀 게 밝혀져가지고 처형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왕비는 이제 헨리 8세가 빨리 죽어서 이 사람은 결국 살아남게 되었죠. 헨리가 먼저 줘.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늘의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사실 새로운 엄마들에게 잘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했겠죠. 하지만 새로운 엄마들도 죽거나 처형당하거나 이혼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은 왕비가 아니라 바로 국왕에게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생전에 남긴 가족 초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헨리 8세가 죽기 2, 3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때쯤에는 딸들도 왕위 계승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줘요. 그래서 왕위 계승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들인 에드워드 이후에나 왕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권력에 밀려나 있는 그런 처지가 이 그림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 죽은 후 그의 뜻대로 아들인 에드워드가 9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 헨리 8세가 죽고 동생인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른 영국과 엘리자베스의 삶은 평탄했을까?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고 7년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피바람이 불게 돼요. 바로 에드워드의 뒤를 이어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여행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그 블러디 메리가 바로 좀 전에 초상화에서 봤던 엘리자베스의 이복 언니, 바로 그 메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메리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어이구. 어떠세요? 피의 메리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섬뜩한데요, 뭔가? 예. 뭔가 단단히 화가 나 있어. 그쵸. 사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좀 최대한 미화해서 그려졌을 텐데도 뭔가 화가 나 있고 그래서 뭔가 좀 결이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메리가 여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메리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와 이혼하기 위해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개신교거든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메리가 왕이 되고 첫 번째 할 일은 헨리 8세가 세운 영국 국교회를 다시 가톨릭으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겠다. 메리가 한 4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짧은 통치 기간 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고 그리고 한 300명 정도는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화형을 당합니다. who have denied the authority of the one true Catholic Church and of His Holiness the Pope. 근데 화형이라는 게 상당히 보기에도 힘들고 처참한 그런 사형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 끌려갈 때 너무 보기 힘드니까 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몰래 화약 봉지 같은 거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터지면 좀 빨리 죽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잔인한 종교 탄압 방식 때문에 여왕의 이름 앞에 바로 블러디 메리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되었겠죠. 그래서 메리는 국교를 다시 가톨릭으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견고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감도 매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메리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을 가톨릭 수호자라고 자처했던 강력한 가톨릭 군주, 바로 스페인의 펠리페 2세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되게 뭔가 파이팅 있게 생기셨다. 또 어떤 게 느껴지세요? 권위 약간. 권력. 권력. 네.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스페인 왕, 그것도 가톨릭 외국 왕과 결혼하면 권력이 자연스럽게 그런 외국 왕에게 넘어갈 것을 많은 신하들 그리고 국민들도 염려했었습니다. 심지어 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메리는 이 반란을 진압하고 기어이 11살 연하였던 펠리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군주 간의 결혼이니까 결혼 계약을 맺거든요. 펠리페는 이제 메리가 죽었을 경우 영국 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자손이에요.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은 계속해서 영국 왕이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이 결혼 계약에 들어갑니다.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피에 메리, 동생의 엘자베스 역시 그 공포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엘자베스의 가장 어두운 유년 시절의 기억이라는 그 런던 탑, 그곳에 엘리자베스를 가둔 게 바로 언니인 메리였습니다. 왜 가든? 왜 가뒀냐면 엘자베스는 헨리 8세가 어머니인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정적으로 국교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겠죠. 메리는 그것을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까 펠리페랑 결혼할 때 영국에서 그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그 반란에 개입됐다는 그런 의심을 받아서 결국 엘리자베스가 런던 탑에 갇히게 된 것이었죠. 모함을 받았네요. 그냥 구속하려고 한 거였네요. 그렇죠. 이제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언니에게 계속해서 자기는 가톨릭 교인이고 이단자들을 혐오한다면서 충성을 맹세해야 했었죠. 저는 지금까지도 여왕 폐하의 백성이고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폐하의 백성은 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읍소를 하면서 이렇게 결국 살아남았다는 얘기도 전해지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메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 그리고 메리가 갑자기 엘리자베스를 궁으로 초청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 이거 너무 뻔한데 꿈 깨져. 야 너 다음 여왕 꿈 깨. 아, 보여주려고 이거를? 그치. 나 임신했다 이런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적법한 후계자가 태어나면 당연히 엘리자베스는 왕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얼마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메리의 임신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어머. 뭐지? 뭐야? 왜 그래? 너무나 후계자를 원했던 메리가 상상 임신을 했던 거죠. 아, 진짜? 그래서 메리는 상상 임신을 했다가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지고 심신이 매우 허약해졌겠죠. 그리고 계속 그 뒤로도 병에 걸리고 이렇게 골골거리다가 결국은 심한 감기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왕위에 있던 내내 엘리자베스를 경계했던 메리였지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죽기 일주일 전에 엘리자베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왕이 될 가능성이 진짜 상당히 희박했었죠. 네. 공주에서 사생아로 또 제수로 신분이 변할 때마다 위기를 잘 넘겨내며 마침내 영제국 신하의 기틀을 마련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